또 작가님 책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플레임 부분을 읽고 또 착한 아이 증후군이 좀 떠올랐는데 어쩔 수 없었다. 너가 이해해줄 것 같았다. 라면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또 좀 어떻게 이거를 조율을 할 수 있는지. 표현을 자주 하는 게 관계를 좋게 이끌 수 있다. 이 사람이 너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해를 강요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나는 이때 그렇게 의도치 않게 강요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을 전달을 해주는데도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랑 맞지 않는 성격일 뿐인데 그것 가지고 계속 제가 끙끙 앓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기 싫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출판하시고 또 21세기를 위한 10권의 도서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14만에 가까운 팔로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이시고요. 부끄럼 출판사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정영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자기소개 제가 했지만 앞에서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래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앞에서 소개해주셨다시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라는 도서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을 낸 정영욱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저희도 인스타그램 잘 안 해가지고 급히 이제 찾아보고 이제 출연하신다고 하셔서 봤는데 와 팔로워가 어마어마하세요. 13만 정확하게 13만 8천만 13만 8천만 원 그렇게 가길 바란다는 그런 또 마음인 거죠. 13만 8천 팔로워이시고 네 말씀하세요. 엄청난 미남 맞아요. 미남이십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코코님이 사실은 저희를 잘 안 쳐다보는데 너무 약간 저기 하셔가지고 좋아요가 3,700막이래요. 와. 기본 하나에 그래. 네. 되게 부러워. 너무 너보다님 거는 몇 개? 저는 300도 안 돼요. 좋아요가 300개 안 돼요? 네. 많이 노력해야 되겠네요, 진짜. 네. 1000개는 뭐 기본이시네요. 네. 노력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야 마이크는 참 좋다. 네, 그래요. 네, 작가님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명하셔요.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만큼 또 작가님을 응원해 주시는 분도 상당히 지금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팔로워로 이렇게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대내 활동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아끼세요? 왜 이렇게 아끼세요? 유튜브 나오셔도 되게 좋아하는 네,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부끄러워서 말 주변도 많이 없고 그래서 꺼려진 게 된 것 같아요. 좀 촬영하고 하는 걸. 근데 이제는 좀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은 또. 그리고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뭐 작가님 부산 한번 안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구 한번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사인회도 이번에는 좀 지방도 많이 가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제는 좀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시고 그러면서 저희 또 팟캐스트와 또 연이 이렇게 돼서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지금 이번에 나온 책이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앞에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 중이에요. 부끄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출판사죠. 네. 많은 일이 좀 있었어요. 이거 한참 쓸 때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들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좀 위안하고자 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쓴 글들을 모아서 출판을 하게 된 거고.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낸 내용인 거군요. 원래는 출간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 연도에. 근데 글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쌓여서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출판사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20대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것도 운영 경력 되게 많으시네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시작해서 아직 20대세요? 책을 4권 내셨대요. 네. 이제 내년에 30대가 되죠. 일부러 제 이야기 안 했는데 계속 20대라고 들으시는 분 알고 계시라고.
네. 근데 또 다음 10월 달에 또 신간이 나오신다고. 네, 이번 연도 10월 달에는 전부터 내려고 했던 책이 계획돼 있었던 책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해서 뭐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지금 맨 첫 장부터 문구가 또 되게 인상 깊었어요.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네. 보통 호감이 있어서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게 더 진척이 되는데 불호에 의해서 한다? 이 불호는 이제 호불호 할 때 불호죠. 좋아하지 않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정답은 없고 그쵸. 제가 정답인 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니까 사실 처음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될 때는 호에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끌고 가주는 거. 좀 길게 끌고 가주는 것은 지속시키는 네, 지속시키는 것은 불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회사만 다녀도 동료의 동료는 동료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적의 적, 예를 들면 원수의 원수는 무조건 나랑 친구가 되잖아요. 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적었습니다. 약간 불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게 보통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누가 싫어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그건 좀 쉽게 용납이 잘 안 된다. 싫어하는 사람이 같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싫어하는 마음을 동일할 때 오히려 더 둘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그 사람 욕을 같이 하면서 끈끈한 이걸 쉽게 이렇게 내치지 못하는 왜냐면 그걸 다 서로 들었기 때문에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게 뭐 찰지게 멘트를 치시는데 그리고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되게 또 닿더라고요. 큰 적 때문에 이제 서로 모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보통 서로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더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러네요. 안타까운 약간 안타깝지만 맞아요. 저 사무실 가끔 비우면 그렇게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비우면 막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또 들어가면 또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고 가끔씩 임장도 가고 막 그래요. 또 이제 책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첫인상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도 이제 게스트분 오신다고 하면은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좀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신경을 쓰는데 또 이제 책에 보면은 오히려 첫인상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마지막 인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앞모습이 첫 인상이라면 나의 뒤통수, 뒷모습. 사실 거울로 단장을 할 때 앞모습을 많이 꾸미긴 하지만 뒷모습을 좀 많이 놓치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요번에 회사 근처에 이제 집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누가 영욱이 아니야? 이렇게 멀리서 영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말 제 뒤통수를 보고 대학 친구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통수를 보고 나를 알아봐 주다니 과연 그 친구랑 나랑 끝이 안 좋았다면은 뒤통수를 보고 나를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 멘트 있었던 것 같아요. 앞모습을 보고 지나치는 거 말고 뒷모습을 보더라도 따라와서 아는 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참 좋다라는 그런 멘트를 제가 열심히 읽었죠, 책을. 네, 너무 많이 잘 알고 피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앞모습을 보고도 피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죠. 앞모습 보고 모르죠 빨리 안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 지나가는 앞모습 봤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안 쳐야 되나 말 되나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저 나중에 관계에 있을 때나 또 이제 또 멘토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앞모습 보고 인사하자. 그래서 뒷모습 몰라도 앞모습 보고 인사하자. 뒷모습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되게 일상생활에서 좀 접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고 나도 이런 게 있었지. 이게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다시 되뇌어주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책이 좀 에세이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건 자기계발서로
출간을 했지만 전부터 계속 에세이를 쓰던 사람이거든요. 작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묻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계발과 에세이의 중간점이랄까? 네, 그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읽으면서 네. 자기계발성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자기계발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자기개발이라는 하는 것 것도 자체가 있고.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다 용어 마찬가지죠.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모습보다 뒤에를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 자체도 보면 대부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모습만 보고 첫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끝에나 마무리나 맞아요, 이런 건 맞아요. 안 쓰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더듬죠 제가 오늘? 네. 그러니까는 읽으면서 우리 출연자 작가분들 중에서 출연하신 작가 중에서 2년 동안 가장 우리 쪽보다는 이제 스필이나 감수성이 그러니까 그 감수성 돋는 그런 멘트들이 너무 많아갖고 약간 옛날 20대 때 책을 읽는 것 같은 말랑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그랬는데 출연하신 분 중에 아마 가장 젊으신 작가분 아니신가요? 그죠. 20대 그쵸.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확실히 말랑말랑한 감성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러고 느꼈거든요. 근데 또 되게 또 깊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인스타로 이제 작가님 외모를 보기 전에는 네. 책만 먼저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좀 연배가 있으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깊이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걸 경험에 의해서 네네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좀 시달려 보고 그죠.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그런 내공이 있어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건데 인스타그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유튜브로 이렇게 나온 거 촬영한 거 있으시지 않아요? 유튜브로 촬영도 많이는 안 했는데 몇 개 있으시죠? 몇 개. 그래서 찾아내셨네요. 아니 봤는데 이제 되게 연배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니 30대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뵈니까는 바로 20대로 젊어 보이셔. 떠듬네 나도. 저희가 원래 안 따뜻하거든요. 웬만하면 떠듬네. 저희가 말로 이제 그러니까 코드님이 말씀하시는 이 깊이가 있어갖고 전 당연히 30대 그 중후반이신 줄 알고 딱 보는데 좀 젊어 보이시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20대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대 때 나는 이런 생각을 되게 못하고 술만 마셨던 것 같은데 감성이 그 부모님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좀 세요. 그 깊이감이 어디서 오신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요. 사색하는 시간도 많고 얼마 살진 않았지만 평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서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 하셨어요? 중학교 때 막 하시는 그냥 일이? 회사 다니는 건 아니고 알바. 알바도 많이 해보고 사실 집안이 좀 어려울 때도 많아서 막노동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그냥 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그래, 아니에요? 보통 감성은 아니야 이게. 대학교 전공도 이 관련된 뭐 글쓰기 이런 거 관련된 것인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는 컴공과 컴퓨터공학이요? 이과. 근데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신 거세요? 와, 이과 남자 감수성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원래부터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럼 보통 문과를 가잖아요. 근데 또 취업은 하고 취업을 싶으니까. 생각해야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이 어려우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빨리 취업을 해야지. 취업해서 돈을 벌고 대학교가 이제 사회에 쓸모 있는 취직이 잘 되는 전공 쪽으로 가야 되고 글은 좋아하시는 거니까 계속 책 읽고 쓰시고 이러시는. 그러면 취업을 하시고 지금 그만두시고 그냥 지금은 출판사 업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를 제가 일단은 늦게 갔어요. 군대 전역하고. 저도 그랬어요. 진짜요? 원래 이과 나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수능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미대에 갔어요. 저는 학교는 공업 계열이었어요. 고등학교는. 근데 군대 때 공부를 시작해서 24세 대학교를 들어가고. 24시요? 네. 저도 24세 들어갔네요. 똑같네. 근데 제가 군대를 좀 짧게 갔다 왔어요. 마지막 방에 1년 반. 그러시구나. 이정지하고 동기인데요. 안 물어봐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신가 봐.
아니 외우지 않지. 청취자들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혀. 아니 손님 모셔도 듣고 지금 작가님 얘기도 작가님 잠깐 모셔놓고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지금. 막 엮으시려고 어떻게 더 이렇게 비슷하게 프로 인스타 있는 것처럼 인스타 13만에 살짝 얹어가 봅시다 진짜. 올라타 봅시다 우리.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창업하고. 출판사를요? 네. 대단하신 그 거. 4년. 그래서 하다가 지금도 대학교는 휴학 상태에 보면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출판 설립하시고 하신 책 내시고 하신 거네요. 1학년 끝날 때 진행을 거의 하게 됐죠. 근데 왜 왜 출판업이었어요? 사실 출판업을 하려고 제가 맘먹은 건 아니고 글을 쓰다 보니까 출간하는 것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출판사에다가 이렇게 원고를 투고하면은 내주는데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출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 출판사를. 저는 원고 투고해서 출판사에서 내주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무명 그래서 작가다 이름이 없고. 맞아요. 그럼 내가 아예 그냥 인쇄를 해서 나누면 그걸 출판사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내가 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성공하기도 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출판사들이 기존에 뭐 인맥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근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출판 비용은 인쇄하고 이렇게 출판 홍보하고 요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와디지 이런 거 같은. 네, 거기에서 좀 텀블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거기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도와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제 글 읽어주시는 분들도 많고 감사한 분들이죠. 특별하게 대내 활동을 안 하셨음에도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비결이 뭔가요? 우선 잘생겨야 돼. 아니 일단 그게 아니야 그래도 글이 안 좋으면 맞아요. 글이 좋아요. 글이 당연히 좋고 글도 좋고 외모도 좋으시고 꾸준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좀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디 놀러 가서도 무조건 글은 올려야 된다. 하루에 하나씩. 네, 하루에 하나씩이든 2개씩이든. 그게 몇 년째? 그냥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신 거예요? 작가 활동 시작하고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그게 몇 년? 그러니까 진짜 4년? 5년? 네,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좋아요가 지금 3,000개가 넘죠. 매일매일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와 대단하시네요. 출근하면서 진짜 하루에 한 개씩 보겠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나이가 한 살 먹어가는 느낌이 들겠다. 그 보는 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분은 오늘 어땠을까? 나는 이랬는데 막 그렇게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작가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위안도 받고 또 다시 또 책으로 돌아와서 중간중간 또 작가님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만 다시 또 책에 대응을 하면 또 이제 좋은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경청해 주는 것. 이제 말을 잘 하고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 말고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좀만 치면 나오고 책만 봐도 나오고. 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 하거나 아니면은 자주 표현해 주는 거. 예를 들면은 정말 사소하게 밥은 먹었어? 잘 갔다 왔어?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해주는 거. 그런 좋은 표현이겠지만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이제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나는 그때 너가 그 말 했을 때 좀 약간 마음이 좀 다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주 표현해 주는 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질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너의 그런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약간 상처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약간 말하는 방식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제가 그것을 잘 못했어서 많이 좀 화를 당한 게 좀 있었어.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바로바로 털어내는 거. 근데 말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글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그래도 표현을 이제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누구랑 이렇게 대면에서 하기는 조금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잖아 우리가. 네, 그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일기장에 네. 그날 마주쳤을 때 못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되죠. 나 그냥 네. 관계 말고 내 마음을 좀 보호하기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죠. 네.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읽으면서.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나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서운하고 속상했어라고 말하는 네. 거는 이제 그 상대방을 신뢰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불쾌하거나 네, 그죠. 이제 좀 약간 더 안 좋게 리액션하면은 네. 사실은 그 맞아요. 대화를 또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안 그러면 서로 신뢰가 없으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는 노력하는데 네. 옆에서 차갖고 또 그래도 막 왜 나라만 쳐다봐 근데. 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마음 맞아, 먹고 맞아. 네. 이렇게 경청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다르게 좋게 네. 받아내지 못하고 맞아요.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힘들게 지적질하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또 나의 자존감은 또 음. 무너지고 그죠. 그런 경우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좋게 대하려고 해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무너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무너지려고 진짜 멘탈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내가 이렇게 끙끙 앓고 화나서 잠 못 자고 그러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자주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이제 관계에 있어 저도 웬만하면 좋은 편인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준지 알까?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까? 라고 생각했을 때 모르거든요. 그럼 나만 손해인 거야. 맞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줘도 전혀 아무 자꾸 거리낌이 쳐다보면서 없이 얘기하지 마.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마.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나만 혼자 그걸 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지금 내 시간을 그렇게 써버리는 게 어느 순간 이거 너무 나만 손해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쳐내게 되는 게 이게 또 연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은 그래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쳐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2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23년 차. 네, 24년 차 들어가는데 24년 차. 20몇 살. 여기 주장관만 20몇 년 차. 엄청 차이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어머님 마음으로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닌데. 근데 전 또 이게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그 BTS 방탄소년단의 그 나를 사랑하자 그거랑 또 함께 봤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그 노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나를 있어요. 사랑하자. 뭐 그런 거 있는데 나 그래서 그래서 또 아이돌 닮으신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작가님 책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플레임 부분을 읽고 또 착한 아이 증후군이 좀 떠올랐는데 혹시 그런 또 착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다, 너가 이해해줄 것 같았다 라면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거절의 의사를 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너니까 얘기한 거고 너는 그걸 받아줄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너무 당연하게 하는데 근데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다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또 좀 어떻게 이거를 조율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아까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표현을 자주 하는 게 관계를 좋게 이끌 수 있다에 좀 해당되는 말 같은데 이 사람이 너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서 그랬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해를 좀 맞아요. 강요하는 거야. 이해를 강요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나는 이때 그렇게 의도치 않게 강요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식으로 꼭 이런 단어가 강요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잘 풀어서 그때그때 그 상황을 전달을 해주는데도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랑 맞지 않는 성격일 뿐인데 그것 가지고 계속 제가 끙끙 앓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기 싫어서 끊어내려고 어떻게 보면 노력을 그러네요. 하는 모든 거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줄 필요가 없고 그죠.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그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잘 지낼 게 아니라
예. 어느 정도 그냥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슬슬 발뺌을 하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 내려놔버리고. 근데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되게 좀 불편해도 인연을 좀 오래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친구니까라고 하면서 서로 되게 안 맞고 상처를 주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나이가 되게 들어가면서 점점 안 맞는 사이는 그냥 이렇게 좀 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안 만나거나 그게 서로한테 좋다. 왜냐하면 또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각자. 그러니까 뭐 그게 저뿐만 아니라 그분께도 그분이 또 맞는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있을 거고 그죠. 저는 또 저랑 맞는 사람도 하고 그분도 그분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각각 사람마다의 어떤 케미 같은 거니까 그죠. 좀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이게 좀 점점 나이 들면서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꼭 불편한 사람 잘 안 만나게 되고 아무리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좀 내가 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랑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보통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잖아요. 친구 누구랑 싸웠고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저 어느 순간 말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누구랑 싸웠다거나 누구 친구 관계 좀 힘들다 하면은 친구 간에는 너가 그 친구를 보면서 지내면서 너무 불편하거나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으면 그 친구랑 억지로 아니 뭐 이렇게 막 잘 지낼 필요 없어. 사이좋게 일부러 지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라 보니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서 그 사람을 계속 그 인연이 끌고 가지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내 주변을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하고만 잘 지내도 충분히 행복한 그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은 아이한테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사이 안 좋아도 괜찮아. 그냥 그 친구는 좀 너랑 안 맞는 거고 너가 불편하면은 그건 좀 친구 사이가 지속되기 어려워.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랑 다시 새로운 친구 만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얘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엄마 가족끼리도 그래도 돼? 그럼? 가족은 안 돼. 가족끼리도 엄마 말은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이입됐어. 거리 좀 둬도 괜찮겠어? 사회적 거리 우리 좀 두자 엄마. 이러면 괜찮겠어? 근데 그건 너가 커서 해. 커서 거리를 두자.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호의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아까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하신다고 한 것도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한테만 호의를 베풀어도 괜찮은 거지. 굳이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한테까지 내가 호의를 베푸면서 계속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 거가 서로 사실은 좀 힘든 거잖아요. 그쵸.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부모를 대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부모님하고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부모님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겠구나 젊었을 때 20대 때 나는 지금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벼랑 끝에 몰려서 예민했을까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